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드린 투시대 박재석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깃을 이용한 형상 관리라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투시대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이제 에자일, 데브옵스, 그다음에 이런 형상 관리 이외에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디플로이, 빌드 배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 구축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 들어서 이 깃이라는 버전 관리 도구를 활용해서 버전 관리하는 또 이런 게 좀 트렌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얘를 대체 쓰려면 어떤 관점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지, 이런 주제로 오늘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깃 가지고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정식 교육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용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진행을 하는지 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왜 깃인지, 어떤 것들 때문에 이 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개발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진행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환경만 계속 유지한다면 참 좋겠지만 계속 바뀌죠. 특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런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변경이 되는데요. 바로 이 깃도 지금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를 지원하려고 리눅스 토발즈가 2005년에 만들어 놓은 도구예요. 처음에 그렇게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 원격에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버전 관리 도구였는데, 막상 만들어 사용해 보니까 괜찮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사용해 보신 사람들 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깃허브라는 사이트를 만들죠. 명령어 위주로 돼 있었더니 사람들이 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한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돼서 혁신 기업 5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기염을 통하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다른 버전 관리들을 누르고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12년 동안 계속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한 2010년 정도부터 2009년 10년 정도부터 전 세계 버전 관리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잠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말 기준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얘기하기로는 버전 관리 시장에서 대략 70에서 90% 정도를 깃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경이 된 상태예요. 하지만 국내는 사정이 조금 다르죠. 국내는 아직 깃을 사용해 보신 분들보다는, 또는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더 잘 쓰길 원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것조차도 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이걸 하고는 싶은데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깃을 썼을 때, 도입하고 나서 처음에 원활하다라고 하는 고객사나 일반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급격하게 바뀐 패러다임이 주 원인인데, 일단 구조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셨던 SVN이라든가 퍼포스, PVCS, 클리어 케이스, 디멘션, 하비스트,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차용하는 방식, 내부에서 버전을 관리하는 방식은 리버스 델타 방식이라는 버전 관리 방식을 채용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파일에 대해서 메타데이터와 델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런 패턴의 버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깃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변경분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변경 시점에 최종 수스를 그대로 저장하고 이걸 포인터 셋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스냅샷을 뜨게 되죠. 이게 바로 깃이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변경분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버전을 올리는 데 있어서 순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깃으로 넘어오면서 스냅샷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포인터 구조예요.
앞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얘에서 뭘 변경해서 변경될 파인트는 뭐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오브젝트, 포인터로 다 연결되는, 즉 링크드 리스트처럼 줄줄줄 엮여 있는 형태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앞에 버전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뒤에 거를 갑자기 서버에 올린다거나 어떤 작업들을 할 때 다른 양상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를 기술을 바로 바꾸고 나서는 예전 패턴대로 작업을 했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많은 고객사들, 대형 고객사, 소형 고객사 할 것 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없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버전 관리라고 하는 제품들을 바꾼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정도가 훈민정음에서 MS 워드로 바꾸는 정도. 보통 관리자분들이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좀 개발에 많이 참여를 하셨던 분들도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상으로도 개발자들 개발 패턴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버전 관리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전 관리하는 패턴대로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이미 바뀌어야 되는 게 안 바뀌는 겁니다. 예전 패턴대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영 선수한테 달리기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07년, 8년 정도에 웹 1.0, 웹 2.0 이런 내용들 마케팅 용어로 한번 많이 들어보신 것들 기억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였죠? 웹 1.0은 서비스 공급자가 컨텐츠의 공급자였어요. 그런데 웹 2.0으로 넘어가면서 소비자가 컨텐츠를 생산해서 서버에 올리면 다른 소비자가 이걸 소비하고, 즉 소비자끼리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됐다라는 게 제일 큰 차이라고 설명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케팅 용어로 웹 2.0이라고 표현을 해서 한참 화두가 돼서 많이 활성화됐었는데요. 바로 버전 관리 차원에서 기시라고 하는 이 분산형 버전 관리 형태가 방금 말씀드린 1.0과 2.0의 차이, 형태를 거의 비슷하게 답습을 합니다. 과거 사용했던 버전 관리들은 서버가 주체예요. 서버가 주체라서 어떤 사용자가 서버에 올렸을 때 버전이 생성이 되고 그 버전들이 관리가 되는 형태로 버전을 관리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잠시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먼저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원래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필요성, IT는 계속 커지고 필요성들이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방법론을 만들어내게 되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워터폴이라는 개발 방법론을 만듭니다. 생산하는 패턴대로 소프트웨어도 관리를 하자라는 체계를 만들죠. 그 안에 형상관리라는 이론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ISO, CMMI 여러 가지 인증에서도 레벨 제일 밑에 단부터 버전에 대한 관리 체계들이 이론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제일 처음 형태는 서버에서 버전 관리할 때 사용자가 서버에 파일을 올리면 얘를 버전 관리하자라는 컨셉이었는데요. 바로 이런 컨셉들이 분산형으로 넘어오면서 좀 바뀌어요. 버전 관리하는 주체가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한테 넘어오죠. 즉 과거에는 서버에서 내가 싱크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용자 환경을 그냥 갈아 엎어버립니다. 서버에서 요청한 그 시점으로. 그런데 깃 같은 경우는 내가 버전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버전을 원격에 적지 않은 방식으로 버전을 관리하다 보니 서버에서 나한테 어떤 간섭도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서버가 어떤 갱신본이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나한테 어떤 알림을 주질 않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하기 전에는. 즉 관리 주체가 서버가 아닌 사용자한테 넘어온 패턴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버전 관리 도구가 Git입니다. 과거에는 정책을 배포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Git 같은 버전 관리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잘 써야 되는 그런 패턴으로 변화가 됐어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하는 알고리즘 형태로 동작하는 Git의 구조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파일들은 이런 포인터 구조로 각각 오브젝트 트리, 변경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포인터로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표 포인터 값이 commit id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버전하고 상당히 다르죠. 왜요? 리비전 1.0, 2.0 이런 거 보다가 이 캐시 값 보면 상당히 난처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파일이 서버에 올라갈 때만 버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올리던 순서대로 다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깃 같은 경우는 버전을 내가 만들죠. 각자 만들어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올리는 것들, 남이 올리는 것들 숫자가 똑같은 거 어떻게 분별하죠? 참 난감한 사태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유 특별 체계를 갖고 가게 되고요.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앞에 한 5자리에서 7자리 정도 쓰면 되기도 하고 여기에 태그나 다른 브랜치 같은 것들로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깃이 연결된 구조 특성, 여기 지금 보시면 페어런트 정보가 있죠. 어떤 페어런트 커밋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커밋들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풀어가는 것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개념이 없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사태들을 많이 빚어내게 되는 주요 원인이죠. 그런데 이걸 잘 쓰면 굉장히 좋아요. 왜요? 동시 작업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브랜치가 다른 도구들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강력하게 지원되는 도구가 깃입니다. 즉 멀티로 작업을 하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작업할 때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만 단순하게 한 라인으로 버전 커밋해가는 걸 지원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도구가 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서버 집중적으로 관리되던 그 방식이 지금 현재는 레퍼지토리가 내 개인한테 각자 개인한테 주어지고 과거에는 서버 하나만 바라보고서 일을 했던 해바라기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여기 그림은 하나가 있습니다만 리모트 레퍼지토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보낼 수도 있는 즉 1대 N 관계가 아니고 N대 N 관계로 제가 웹 2.0 말씀드릴 때 패러다임 변화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서버를 고를 수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작업을 할 때 혹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팀으로 각자 개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라면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서 버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서버가 멎어도 버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래서 깃이 퍼지게 된 사례들 여러 사례들 중에 뭐 토이스토리 영화 같은 사례도 있고 서버가 문제가 됐었는데 복구 못할 줄 알았더니 누군가가 복구하기 전에 데이터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빨리 복원이 됐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인해서 점점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도구로 거듭나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3가지 기본 표준 워크플로우를 제시를 해요. 이건 이제 공식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익히 사용하셨던 중앙 집중식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깃 서버에 등록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한도 문제가 되고 관리가 어려워져요. 왜요? 깃 자체는 권한 통제가 없습니다. 순수한 깃은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빗버킷, 깃허브, 깃랩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은 바로 이런 없는 권한 기능이라든가 편의적인 GUI 기능을 더 제공을 해주는 깃 베이스에 편의성 제공해주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직접 이렇게 액세스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솔루션이 동작하는 방식이 2번째에 붙어인 인티그레이션 매니저 워크플로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들이 적재해놓은 깃 이력들을 중간에서 인티그레이션을 통해 정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건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태생인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동작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픈소스 커미터 역할을 해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소스를 올리면 거기에 게이트키퍼를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이걸 보고 이걸 반영할지 말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영하겠다라 판단이 되면 그때서야 반영이 된 제품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데 바로 이 방식이 지금 그 방식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에 들어가기 전에 검증된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고 인테그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온 내용들을 일정 형태로 정제를 해내기 때문에 지금 레파지토리 이름이 쉐어드가 아니고 블레스드라고 써 있어요. 이거 제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고요.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옆에 거는 왜 필요하냐? 이게 규모가 커지면 또 문제가 돼요. 왜요?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부하가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 티어로 나누고 티어를 여러 개 둬서 그걸 딕테이터, 이번엔 커밋 정보들을 좀 수집해서 정리해주는 역할. 왜냐하면 이미 버전은 검증이 돼 있으니까 정리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대용량의 소스들을 좀 보다 편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두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있는 딕테이터 앤 루트넌트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각각 하나의 꼭지가 옆에 있는 그림의 한 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그런 그림 형태를 일반적인 기 플로우로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기 서버 관리 방식이고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기 명령에서 브랜치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주가 되죠. 그래서 기 커맨드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커맨드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언급을 크게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사용하실 때 git은 원래 태생이 명령어 기반이라서 GUI 툴 보조로 예전에 CLI를 사용하셨던 형태가 아니라 GUI 툴을 쓰셔도 명령어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사용하시는 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특히나 리눅스 정규식 같은 것들도 뒤에 옵션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거, 원래 활용하셨던 거에 수십 배, 수백 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잘 쓰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git이라는 버전 관리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하시면 좀 더 많은 더 풍부한 버전 관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브랜치 개념을 갖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git은 브랜치를 만들 때 100기가짜리 소스를 100기가를 복제해내는 개념이 아니라 100기가짜리 소스에 특정 커밋에 포인터를 하나 더 달아주는 개념으로 동작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브랜치를 100개를 만들었을 때 예전에는 서버 용량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제약이 걸렸던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git은 100개를 만들던 1000개를 만들던 포인터 개수만 늘어나는 거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런 형태로 빨리 만들어지고 병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제가 구조할 때 오브젝트 트리에 저장되는 그런 포인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브젝트 트리를 가지고 먼저 취합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파일을 풀어주는 개념으로 병합을 합니다. 과거에는 어때요? 100기가짜리 소스 다 디프해가지고 각자 비교해서 합치는 과정을 진행했었죠. 브랜치 만들고 나누고 합치고 이런 과정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형태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거는 브랜치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버전 관리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정리하는 이런 리베이스 같은 명령들, 머지와 리베이스는 반드시 git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념 파악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뭐 리포라든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나 자료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런 git을 관리하는 애틀래시안 제품은 뭐가 있냐라고 할 때 빗버킷이 있죠. 빗버킷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서버와 멀티 테넌트, 멀티 인스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버전 이렇게 나눠진 제품군이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큰 장점은 애틀래시안 제품 간의 상호 인티그레이션입니다. 굉장히 원활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나 관리자가 굉장히 손쉽게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컴플런스에서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그 요구사항별로 태스크를 진행할 때 개발 브랜치를 만들어서 커밋하고 이 이력들이 전반적으로 다 자동으로 지라에서 관리되는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쉽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빗버킷 이외에 또 뱀부라고 하는 제품들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커밋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빌드가 돌아서 배포되는 과정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즉 개발자는 소스만 개발하고 서버에 올렸을 때 배포까지 모든 게 다 시스템에서 통제가 되는 환경을 보다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파는 제품이 아닙니다. 애틀래시안에서 제공하는 무료 클라이언트인 소스트리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git 클라이언트이긴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샘플을 조금 애매하게 넣었습니다만 버전에 대한 그 이력이 보여요. 그래피컬하게. 깃에 제일 크게 쓰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이력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걸 그 아틀래시아 제품을 사용 안 하시는 고객들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소스트리를 활용해서 저런 확인 작업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셨을 때 깃을보다 풍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렸을 때 코드 리뷰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빗버킷에서 원래 만들어진 개발 브랜치 다시 병합이 돼야겠죠. 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품질을 관리했는지 체크하는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적용 효과가 고객 사례를 봤을 때 릴리즈가 14% 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슈 클로징 만들어진 그 지금 진행해야 되는 태스크가 23% 증가하는 게 일반적으로 취합된 결과에서 리포트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사용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요율이 더 올라가요. 그만큼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구조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점 일단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모든 작업들이 지라 화면, 이슈와 화면 옆에 진행됐던 이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브랜치 작업을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련의 서버 브랜치 이외에도 내 로컬에서 개인 개발자가 브랜치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버에 올라가는 내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 작업 관용의 브랜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개발자가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을 더 원활하게 버전 관리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밑에 브랜치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의미 있는 커밋들이 서버에 의미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관리할 때 별도 브랜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서버와 무관하게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깃플로우, 빈셋 드리블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발자가 표준 스탠다드로 제공한 베스트 프랙티스 정도의 개념입니다. 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브랜치를 어떻게 관리하라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GitHub 플로우라든가 여러 표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 관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만 참조를 잘 하신다면 깃을 사용하셔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깃을 썼기 때문에 버전 관리가 이만큼 더 파워풀해졌다라는 걸 효과를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깃플로우나 이런 제품들 활용하실 때 충분히 애틀래시안의 빗버킷이나 소스트리가 충분히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교육했던 내용이나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저희 회사 위키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와 연관해서 앞뒤에 이제 지라 컴플런스, 트렐로 이런 연관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저희 이외에 같이 이제 참석하신 파트너분들께서 충분히 훌륭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오신 시간 충분히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